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9월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 이후에 이른바 우리 대한민국의 명태균 게이트 본격화됐습니다. 자, 명태균 씨는 구속이 됐죠. 자, 뉴스토마토는 어떻게 이 명태균 의혹을 접하고 됐고 가감하게 언론기관 중에 최초로 보도를 한 건데 어떻게 보도를 하게 됐는지 오늘 뉴스인사 프라임에서 특별하게 좀 편성을 했습니다. 뉴스토마토의 김기성 편집국장 또 박형강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 유명해지셨습니다. 아니요. 뭐 기자 언론에서 유명해지는 게 좋은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른 방송에서 많이 나오시고 김기성, 박형강 두 분의 이름을 계속 저희가 거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오늘 특별하게 좀 저희가 편성을 한 거는 좀 뒷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거고요. 네네. 자, 먼저 녹음 내용 한번 들어보고 조금 길이가 좀 있긴 한데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이준석 의원하고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머지 지방선거 다른 곳에도 김건희나 저 누구야 명의 장난친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포항 같은데 갑자기 김정재가 난리치면서 이제 지금 당사자 이강덕 시장을 자르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시군별 단체장 만족도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만족도 조사에서 원래 경북에서 그냥 시군 만족도 조사하면 구미랑 포항이 제일 안 좋게 나오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해가지고 하위로 해서 잘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서 이거 이제 대표가 지적하고 있는데 그래도 김정재가 아니라고 이거 우리가 알아서 해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보통 그러니까 이상한 힘이 개입되면 당대표가 해도 안 들으면 그런 게 있다 봐야 되는 거고 그때 실제로 포항에 문충문이라는 양반을 김건희가 미밀었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런 게 몇 군데 있죠. 그리고 평택의 공재광이라고 그 시장을 했던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그 사람 날리고 최호라는 명 경선 5등 하는 놈을 구속했어요. 단수로? 네, 단수일 거예요. 최호라고 그 평택하고 거기가 제일 컸고 근데 본관에서 오면 당대표가 재가를 안 하면 다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은 공관위에서 3분의 2의 1을 다시 올려버리고 했죠. 사실상 그 최고위가 여론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돌려보낸 사례는 없습니까? 그 당시 때 최고위가. 있죠. 대표적인 이강덕.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이렇게 보시는 게요. 광역단체장은 중앙공관에서 하고요. 예를 들어 이 김정재가 날리셨던 포항공천은 시도당에서 하는데 최고위 의결로 이걸 중앙당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얘네가 편향적인 생각하면 그렇게 했죠. 그럼 직권으로 이걸 끌어올리신 거예요? 끌어올렸죠. 대표님께서? 예. 근데 결론은 똑같았다. 아니요, 결론은 그래서 여기는 바로 잡혔죠. 아, 두 군데 평택은 안 되고 여기 포항 바로 잡혔죠. 포함하고. 네. 그건 직권으로 하신 거고. 직권으로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거냐면요. 이강덕 시장이 경찰 출신이고 이렇게 되게 인기가 많아요, 포항에서. 그러니까 김정재가 이상 이걸 자르면은 다음 번 국회의원 선거에 이강덕 시장 붙어야 돼요. 그런 바보짓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사려고 내더라고요. 그래서 당이 미쳤냐고. 그래서 이거는 끌어올리셔서 네. 뒤집었고. 네. 그리고 평택은 어차피 그러니까 포항은 공천 이꼴 당선이니까 그게 이제 평택은 어차피 안 되는 분위기다라는 생각 때문에 치열하게 안 됐죠. 자, 정확하게 말하면 김건희 여사의 지방선거 공천 개입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포항 얘기도 나왔고 평택 얘기도 나왔고. 예, 저희가 일전에 포항 관련해서 네. 김건희 여사와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공천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보도를 해드렸어요. 네. 해드렸고 그 연장선상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께서 김건희 여사가 지방선거에 공천 개입한 건 중에 가장 큰 건이 가장 강한 건이 포항시장과 평택시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좀 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지금 이준석 의원하고 지금 통화한 내용이잖아요. 네, 직접 본인 대담 필요한 것만 네. 살살 이렇게 푸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지금 그렇게 보이죠. 네. 예,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쭉 돌이켜 봤을 때도 이준석 대표께서 본인이 유리한 것만 좀 얘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김태우 구청장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아니라 네. 박성중 당시 서울시당 위원장을 통해서 공천을 한 것이다라고 네. 말을 하고 있고요. 안철수 의원의 보궐공천 같은 경우에도 김은혜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가 안철수 의원을 보궐선거의 그 분당갑에 꽂아달라. 네. 그래야지 내가 경기도지사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한 것. 그렇게 다 돌이켜 보면은 본인은 좀 피해가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명태균 게이트인데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탁탁 방향을 트는 것 같은데 우리 통화를 자주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통화가 아니고 그날 이제 박형광 기자랑 예. 저랑 이제 당일날 10월 7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오연회관에서 이제 이준석 만났습니까? 예, 진짜? 오늘 만났고 아. 만난 이유는 저런 내용을 듣는 것도 있었지만 네. 이제 당신이 좀 나서 달라. 아하. 그것을 설득하는 과정이었고 설득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미 많은 것을 다 얘기를 했고 특히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의 공천 개입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제 모든 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하. 이 명태균 게이트를 그 윤석열, 김건희로까지 잇기 위해서는 당신의 증언이 필요하다. 이준석이 가장 필요하다. 예. 네네네. 설득하기 위해서 갔던 자리였습니다. 아. 그 앞부분에 잠시 나온 내용이 네. 저것이고 뒷부분은 다 설득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이익이나 그 이해관계 때문에 필요한 것만 자꾸 얘기하는 본인한테 유리한 것만 뭐 그런 상황으로 보이네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실제 본질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네. 가령 이것이 저희 뉴스토마토와 이준석 개인 의원 간의 감정 싸움이나 이렇게 흐려지는 것을 그렇죠. 저희는 상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은 단 하나이기 때문에 그 본질에 가는 피상적인 것이 오히려 본질을 덮을까봐 그 부분은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 이 말씀을 분명히 자, 드립니다. 본질은 명태균 게이트고 명태균 게이트의 또 본질은 김건희 여사의 아니면 공천 대통령 개입이죠. 후보의 공천 개입 부분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자, 처음에 이렇게 명태균 의혹을 제가 알기로는 다른 언론사도 좀 알았던 것 같은데 우리 뉴스토마토에서 어떻게 접근하게 됐고 이걸 어떻게 또 보도하게 됐고 어떻게 결정하게 됐고 이게 제가 가장 궁금해요. 좀 걱정도 좀 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명태균 게이트는 이제 처음에 네. 제가 천하람 의원하고 저녁 자리에서 예, 이제 처음 밝히는 건데 천하람 의원하고 저녁 자리에서 네. 얘기를 들었어요. 그 김건희 씨가 모 의원의 공천 개입 22대 총선이죠. 4.10 총선에 공천 개입을 했고 그 텔레그램을 자기 눈으로 확인을 했다. 천하람 의원이요. 네네. 예. 거기까지만 얘기가 진전이 됐었고 모 의원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접근을 하다가 그 후에 이제 박형광 기자가 저희 TF에 합류를 했었고 천하람 의원이 안다면 이준석 의원도 안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이제 이준석 의원하고 박형광 기자하고 워낙 좀 친밀한 사이였기 네. 때문에 이준석 의원이 이제 모든 것을 얘기를 했어요. 아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첫 마디가 제가 박형광 기자한테 보고받기로는 그러면 왜 이것을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한동훈 대표 좋은 일 시킬 일이 있냐? 네. 네네. 그러니까 이것이 어쨌든 여사나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막았다고 한다면 그 막은 주체는 한동훈 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자기에 대한 라이벌 의식이나 뭐 이런 일종으로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와 비슷해서 이제 김용남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개혁신당이요. 네네네. 최근에 이제 그 첫 보도가 이제 9월 5일 있었는데 네. 9월 5일 날 이제 이준석 의원이 그 CBS 방송에 나가서 뭐 완결성이 떨어진다, 선의에 좋은 일 수 있다 이 말을 그것도 하고 얘기했어요, 난 뒤에 일부러. 예. 며칠 있다가 자기가 전화를 걸었대요. 네. 전화를 걸어서 왜 선의의 좋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때 이제 본심을 좀 얘기한 것 같은데 명태균과의 사이가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결국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하람, 이준석 두 사람에 대해서 증언을 듣고 예. 그다음에 저희가 아직은 익명으로 처리를 했던 DC. 네. DC로부터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뭐 DC 듣는 과정에서는 저희도 좀 수많은 고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까지는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그래서 A가 천하람이군요. 가장 먼저 들은 게 천하람이고 네, 맞습니다. B가 네, 이준석. 네, 맞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준석 의원이 자기가 A인 것처럼 또 얘기를 해서 또 문제가 됐던 바가 아니 있던 왜냐하면 거죠. 천하람 의원이 그 말을 했어요. 만약에 이것이
보도화되고 활자화돼서 이것이 좀 사회적으로 파장이 생기면 자기가 면책특권에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할 수 있다. 그것이 A였고 네. 천하람 의원이었습니다. 아, 전화라 뭐였군요. 근데 이게 참 이게 보도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국장님께서 결정하신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와. 아무래도 이제 최종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네. 때문에 제가 결정을 하는데 첫 번째 천하람, 이준석 두 의원의 이제 어쨌든 현역 국회의원의 구체적인 증언이 있었고 네. 그리고 말씀드린 DC의 증언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 칠불사 회동까지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계셨고. 네네. 그래서 네. 칠불사에 기자를 보내서 주지 스님과 통화 만나고 그 칠불사 회동이 있었던 사실까지 확인을 한 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DC가 박형광 기자한테 문제 텔레그램을 자기가 쥐고 있으니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했어요.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책임하에 보도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익명으로 표기를 했는데 그 전에 좀 정치권에서는 좀 회자되던 내용 아마 네. 진행자께서 저도 알고 아시겠지만 들은 회자되던 맞습니다. 내용이기 때문에 정치부 기자들이 아마 하루 이틀 사이에 A, B, D를 다 알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명태균 씨만 그때 유독 이니셜로 M으로 표기를 했어요. M으로 이제 그것은 좀 아셔야 되겠다. 명시니까 M이다. 네, 이렇게. 네. 예. 그렇게 표기를 했고 당시 기사 보도 전에 이제 용산 대통령실하고 김건희 씨에게 저희가 반론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아하. 그런데 김건희 씨에게는 텔레그램, 카카오톡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보냈는데 당시 명태균 씨를 저희가 좀 역술인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네, 맞아요. 그 역술인으로 좀 알려진 명태균 씨의 관계가 어떤지 이걸 물었는데 네. 그걸 김건희 씨에 보낸 지 한 2시간도 안 돼서 저희 정치부장에게 명태균 씨가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왔죠. 아, 저한테. 박형광 직접 기자. 왔군요. 네. 그 얘기 좀 하시죠. 어떻게 전화 와서 뭐라고 뭐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명태균 씨를 제가 전담 마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락을 계속 주고받고 있었고 한번 보자, 얼굴을 좀 보자 그렇게 해서 날짜도 잡아놨었어요. 예. 9월 25일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9월 25일 날 자기가 서울에 올라오니까 소주 한잔 하자. 그 알겠다 정도로 해놨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정치부장께서 김건희 여사에게 역술인 명태균 씨와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역술이라는 단어를 그때 처음 쓴 거죠. 네. 그러자마자 2시간 뒤에 먼저 전화가 와서 굉장히 역정을 냅니다. 예, 그 외에 저기 그 검찰 조사 받으러 들어갔을 때 그 기자한테 화내듯이요? 화내듯이 똑같이 저한테 화를 내요. 그러니까 예. 제가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아요. 되게 화법이 그렇듯이 계속 본인의 말을 이어가면서 화를 내고 그래서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혹시 이 역술이라는 표현을 우리 중에 누군가 썼느냐 알고 보니까 그 김건희 여사에게 반론 요청을 하면서 역술이라는 표현을 썼고 예. 예, 명태균 씨가 그걸 바로 알게 됐다. 역순이라는 게 기분 나빴던 건가요? 그 표현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역술인, 사기꾼, 뭐 브로커 이 세 가지. 역술인이 나쁜 게 아닌데, 그죠? 예. 이상하게 그 표현을 싫어해요. 사기꾼은 나쁜 거 맞아요. 근데 뭐 뒤에는 이제 꿈 얘기까지 하면서 예, 뭐 예, 여사 예. 일정까지 조정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지만 어쨌든 저희는 그 과정에서 어떤 심정을 더 굳혔냐면 저희 내부 TF는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가 돼 있는 예.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명태균 씨가 이 표현을 어떻게 아느냐. 명태균 씨는 그 당시만 해도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존재였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이 알려줬구나. 예. 알려주면서 추궁을 하지 않았나 예. 이런 심정을 굳히게 됐습니다. 아하. 이 지금 취재하면서 정말 뭐 강혜경 씨나 이 씨죠. 강혜경 씨 또 취재원들 이렇게 설득하는 거, 제보자들 설득하는 거 네.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가장 정말. 힘든 작업 아닌가요, 그게? 정말 그게 예. 제일 힘든 작업이었고 저희가 이제 뭐 나중에 취재 뒷얘기로 더 자세하게 얘기도 하겠지만 어떤 장례식장에서 밤도 새보고 심지어 운구도 해보고 같이. 예, 그러니까 취재원의 마음을 좀 사기 위해서 아하. 네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잠을 못 자면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그나마 이제 네. 강혜경 씨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처음에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는 한 뒤에 예. 저희가 김해 진영에 내려가서 만났을 때 이미 결심이 서 있었고 그 외에는 이제 설득의 과정들이 있었고 지금도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 경선 조작 네. 의혹 관련해서 설득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만 드리겠고 예.
그래서 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설득과 또 마음이 또 돌아서는 그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저희는 진정성을 보인다. 네. 이거 하나로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뉴스토마토에서 얼마큼 갖고 있냐 이거 저도 질문을 좀 많이 받거든요. 더 있습니까? 이 질문을 꼭 하고 싶어요. 이것이 어느 정도 선에서 막히면 항상 새로운 제보자가 나타났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방향 설정에도 많은 도움이 됐었고 그런 부분들이고 명태균 게이트를 약간 정리를 이제 지금 너무 많은 보도들이 맞습니다. 쏟아지다 보니까 이제 좀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명태균 게이트에 이제 일단 핵심 키워드 인물들을 좀 꼽아야 될 것 같아요. 아하, 예.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김종인, 이준석. 네, 이 정도 5명이고 여기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뺀 4명은 좀 말이 많은 분들이에요. 예. 다변이죠. 다변가들이. 달변보다는 다변이죠. 다변가죠. 예. 특히 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뭐 정말 많습니다. 민간인 시절의 폰을 계속해서 유지할 정도로 때문에 기록들이 많이 남겨집니다. 아하, 증거들이 많다 이 네네. 말씀이네요. 동시에 쏟아진 말들이 많다 보니 주소 담지 못한 상황에서 그 말들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말의 부메랑도 맞는다. 이런 거고 기본적으로 이 그 정권 교체 후에는 권력 투쟁의 과정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종인, 이준석, 이 명태균 이 3명은 한 몸이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고 여기에 대한 조력자가 2분이 있었는데 네. 그것이 김건희 씨, 한성득 교수였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분들하고 대항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대항하는 사람들이 윤핵관들이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저 윤리위를 통해서 이제 당 대표에서 축출이 되고 그러면서 김건희 씨, 명태균 씨도 급속하게 힘을 잃으면서 2022년 말을 통해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히 멀어졌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어제 김소연 변호사 얘기도 그렇습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저희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검찰 조사 내용을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명태균, 김종인, 이준석은 한 몸이다, 한 패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려면 당대표 쪽을 좀 알아야 되니까 그 연결고리로 명태균 씨를 삼은 거다. 그리고 김건희는 그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 이렇게 같이 지내는 것처럼 알고 있다라고 아마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김소연 변호사가 그걸 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 똑같이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오래 전부터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준석 의원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네요. 뭐 같은 입장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 10월 7일 아까 그 녹음이 된 그날 제가 이제 박형관 기자와 함께 의원회관을 찾아가서 설득을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설득을 했는데 네. 본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팩트 체크로만 남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돌이켜 보면 명태균과의 그 친밀한 관계 이런 것들이 밝혀지는 것도 부담이었고 그 다음에 명태균 씨가 6.11 전당대회 이준석 돌풍이 있어서 당 대표가 됐던 그때 힘을 쏟았고 도움을 준 것이 밝혀지면 네. 자신의 그 정통성이 좀 무너지는 정치인 이준석으로서의 정통성이 무너지는 그것도 상당히 경계했고 네. 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실제 창원 내려가서 뭐 강혜경 씨나 다른 뭐 지금 김태열 소장 이렇게 증언들이 쏟아지지만 네.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이준석에게 명태균은 은인이었다. 은인이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존재였다. 뭐 그것은 지금도 실질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 그 선불폰으로도 계속해서 연락을 했고 네. 그리고 박형관 기자도 봤지만 뭐 통화음이 2번도 울리기 전에 전화를 받고 받았다. 예, 예. 네. 계속해서 그런 과정이 있는 과정 속에서 이번에 김소연 변호사가 등장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상당한 위기에 몰렸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두 분한테 질문 꼭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이준석 의원은 어떻게 나올까요? 뭐 하나씩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 이게 팩트 체크 차원인지 아니면 우리가 좀 생각하는 거는 뭔가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게 사실 필요한 거잖아요.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할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바라는 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이준석 의원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 젊은 정치인으로서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물론 지금까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지만 또 완전히 정치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대부분의 증거들, 공천 개입과 관련한 증거들을 좀 내놓고 소상히 국민들께 밝히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검찰에서도 이준석 대표, 당시 당대표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가 타의로, 그러니까 압수수색으로 인해서 만약에 까진다 그러면 그것만큼 또 치명적인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공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생각도 비슷합니까? 뭐 희망은 저희도 그렇게 하지만 현실로 이어지지는 않을 쉽지 것이다.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나마 아니라 김소연 변호사 등장해서 조금 저렇게 반응하는 건가요? 그렇게 반응을 해도 지금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택적으로 사실관계를 그렇죠. 밝히고 있어요. 필요한 것, 본인한테 유리한 그렇죠. 것만. 그렇다면 저희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김건희 씨와 그 당시 공천을 앞두고 수많은 통화를 했고 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의 당 대표로서의 본인의 치부는 없었는가? 가령 그렇지 않습니까? 올 10일 공천 결과가 발표되는데 그 전날 밤에 자정을 넘어서 그냥 한남 민간이었던 명태균 네. 씨한테 이것이 전략 공천이다. 한번 알아봐라 이런 내용을 보냈다고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포항시장 관련해서는 또 다른 민간인인 김건희 씨와 상의를 하고 그러니까요. 그것이 확인이었던 상의였던 논의였던 민간인들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당대표가. 이런 부분들 그 외에 좀 더 대화 내용까지 만약에 살펴보면 뭐 가령 여사 뜻대로 따르는 부분이 있다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밝혀지면 본인에서도 상당히 치명상이기 때문에 네. 선택적 사실관계에 나서는 상당히 방어 기제로 나설 수밖에 없다. 저희는 지금 그렇게 봅니다. 자, 또 하나의 인물 명태균 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취재를 뭐 계속 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역술인 요거만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어때요? 자주 보고 또 목소리 들어보고 계속 분석을 했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되게 역설적으로도 제가 가장 먼저 취재하고 깊게 취재했지만 지금은 가장 명태균 씨를 모르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만나보질 못했기 때문에. 안 만나봤군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역술인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는 또 가족들 때문이거든요. 본인의 자녀가 아버지가 역술인이라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상처받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되게 가족을 생각하시는 분이다. 역술인 가족들 많은데. 예. 이분은 저도 뭐 통화도 하고 네. 해보면 일단 상당히 피곤해요. 아, 예, 자기 말만 해요. 정말. 말씀이 예, 말을 네. 끊고 그래서 한 1시간을 통하면 한 55분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비슷한가요? 두 분이 말이 많으면 두 분이 대화를 나누면 누가 더 말이 많을까 뭐 이런 예. 얘기도 하는데 네. 실제 자기 말만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창원 지역에서 네. DB 전화번호 DB라든지 이런 쪽에서 마케팅과 관련해서 일을 하다가 그것이 여론조사로 발전이 됐고 그다음에 시사경남이라는 일종의 지역신문 이렇게 하다가 김영선을 만나고 중앙정치에 등장을 합니다. 네. 그 중앙정치에 등장해서 이 사람이 든든한 배우가 됐던 사람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김종인 전 위원장과 함께 처음으로 크게 선거에 개입한 것이 오세훈 시장 등장인 4.27 재보궐선거입니다. 재보궐선거요. 네네. 그때 이 사람이 큰 역할을 하고 그때 그 이준석 의원이 무엇을 했냐면 오세훈 캠프에서 아마 홍보 첨가를 했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홍보에 관련해서 홍보 담당이 하셨어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묶음이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도움을 준 선거가 6.11 전당대. 예.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인맥이 형성되고 그러면 그 당시 때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입당과 아니면 독자 출마 이것을 저울질을 할 때 입당을 하게 된다면 네. 이제 당 대표인 이준석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책사로서 모셔야 되고 이 두 분과의 연결고리를 봤을 때 이제 김소연 변호사도 얘기를 했지만 명태균이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이 관여를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연결고리들이 김영선이었다고 친다면 예. 항상 명태균이 나중엔 제일 인사이드에 돼 있어요. 네. 시작은 그 밖에 있다가 안으로 싹 들어간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조차 그 당시 당대표 시절에 한남동 기류, 용산의 정확한 기류, 특히 윤석열, 김건희 이 부부의 기류는 명태균 씨를 통해서 확인을 해요. 와,
시작은 밖에서 있다가 안으로 싹 들어가서 본인이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네요. 그런 점에서는 와. 대단한 사람이죠. 와. 매력이 뭐 있나요? 전략적인 책사적인 면모가 아예 없다. 그건 아닙니다. 실제 판을 보는 눈과 그리고 해법과 이런 것들은 있어요. 이 사람은 항상 두 갈식으로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이 좀 지도자들한테는 좀 꽂히는 경향이 좀 아하.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에게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이 항상 따라붙는 것이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를 네네. 들고 다니면서 예. 그러니까 이제 가령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당시만 해도 유력 후보였다고 친다면 네. 윤석열 후보에게 여론조사 데이터를 갖고 와서 대선 출마를 권유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일개의 한 부분인 명태균 씨가 그렇게 가깝게 다가설 수 있었을까? 아닌 거죠. 자, 명태균 씨 지금 구속됐습니다. 사필 규정으로 보시는 겁니까? 근데 명태균 씨가 본인은 구속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요. 예, 본인 구속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다만 이제 구속 적부심 심사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과연 어떻게 될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왜냐면은 지금까지는 본인 예상대로 왔고, 구속 적부심에서 가부가 결정이 될 텐데 계속 그 감옥 안에 남아 계신다면 좀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 그 부분이거든요. 네. 국장이 보시기에는 그 적부심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뭐 거의 없기 때문에 또 김소연 변호사 그만두셨고 그런 상황이라면 추가 폭로의 가능성, 본인이 뭐 한 달 만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적부심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마 이제 오늘 방송에서도 제가 틀었지만 윤한홍, 윤한홍 의원, 예. 네네, 그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용산, 권력 여기에 대한 힘을 빌려서 딜을 쳤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근데 이것이 세상에 다 알려진 마당에 적부심에서 과연 풀려날까 이런 거고, 창원지검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컨대 두 가지 기류가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유미 지검장 같은 경우는 분명한 친윤계로 불리는 검사장이지만 그렇죠. 그 밑에 있는 차장검사, 차장검사가 좀 비윤계로 돼 있고, 그리고 권유식 차장검사.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새로 합류한 이지영 부산 2차장 검사가 있어요. 이 분도 권유식 차장 검사와 이제 연수원 동기인데 상당한 수사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가는 것이 여론조사, 조작 여부, 대가성 여부, 그리고 공천 개입 여부이니까 이 범위가 어떻게 확대될 것인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크게는 네 가지 중에 우리가 지금 다 보도했던 건데 여론 조작 그리고 공천 개입 의혹 또 인사도 좀 의혹 국정 개입인 거죠. 논란이죠. 그러니까 인사를 비롯해서 뭐 여사 그렇죠. 일정에 관여한다든지, 한 거. 아니면 창원 산단 문제라든지, 창원 산다는 것도 있고요. 대우조선 해양 문제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은 국정 개입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모든 게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의 문제 같아요. 지금 다 비슷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뭐 그 옆에 있었긴 있지만 김건희 여사랑 직접 다 얘기를 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핵심은 김건희 여사라고 봐야 되겠죠. 이 조사하는 것도. 네, 그렇습니다. 여론 조작 부분은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조사가 그러니까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그 이제 지금 P&L 압수수색했다고 압수수색을 들었는데요. 했고, 그래서 그 어느 정도의 압수수색이, 그러니까 데이터가 복원이 되는지가 좀 주목이 되고, 사실 저희가 어쨌든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들여다보고 있는 거는 경선 조작 의혹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 당시 대선 후보를 뽑는 선거에서 조작이 있었는 거 아닌가. 그런 의혹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가 보도도 하겠지만 수사기관 특히 검찰에서 이걸 제대로 조사를 해야 뭔가 상당히 연결되는 거 어려울 아닙니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체적으로 했던 비공표, 여기에서는 조작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도했죠 저희가. 저희 보도를 통해서 윤석열을 홍준표보다 2-3% 앞서게 해달라. 그리고 그 실무자였던 강혜경 씨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증언을 했어요. 맞습니다. 조작이었다. 그러면 공표형 조사, 공표형 조사는 모든 것이 P&R에 의뢰를 했거든요. P&R에 어제 압수수색을 하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서명훈 대표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니까 이제 본인 하드는 갖고 갔고 서버에 접속했었는데 서버에 남아있는 기록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로그 파일이 법적으로 보존 기간이 3개월인가 5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럼 지났겠네요 다. 그렇죠. 그렇고 그 다음에 경선 조작인데 경선 조작 같은 경우는 이미 그 하드가 다 파기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물증보다는 앞으로는 증언의 싸움이다. 저희는 사람들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취재는 계속 하겠네요. 그러면 결국 경선이니까
당시 후보는 홍준표 지금 시장, 유승민 후보는 좀 많이 좀 쳐졌던 것 같고 두 사람이 싸움했던 거잖아요. 그 부분을 좀 들여다 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본경선의 후보가 4명이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이었는데 사실상 양강 싸움이었죠. 싸움이었으니까. 그리고 실제 경선 결과를 보면 일반 민심,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크게 앞섰어요. 10%포인트 넘게 앞섰고 다만 당원 투표, 맞습니다. 당원 조사에서 한 26%포인트 엄청나게 이제 완승을 거둡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서 최종 득표율로 한 6.5 정도로 이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되죠. 네. 그런데 그 당원 조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가 이제 중앙선관위가 갖고 오는 K보팅 시스템에 의한 예. 문자 투표가 있었고 그 문자 투표를 통해서 투표율이 아마 54, 55 이 정도까지 됐고 미참여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미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여의도 리서치란 단 한 기관이 그 안심번호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AR에서 투표를 합니다. 어허, 이거 좀 네네. 그 부분이고 이 각각의 결과들은 그 당시 캠프에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어허. 이거 근데 저희가 보도도 그렇고 왜 홍준표 시장이 가만히 있는 거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난리 이거 좀 대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조작이라고 저는 그 표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뺏긴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왜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만 공격하고 계세요? 그런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부업자에게 어떤 청부를 하면서 권총을 지어줬는데 예. 그 업자가 본인을 쏜 거죠. 아, 이건 너무 예리한데요. 그런데 이 말을 예. 김웅 전 의원이 한 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어떻게 한 거죠? 똑같이 말했습니다. 청부업자에게 청부를 부탁했더니 자신을 쳤다. 그 말의 함의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못 하겠네요. 그러면 더 얘기를 할 수 없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홍준표 측에서 그 당원 명부 그 68만 명 정도죠. 네. 65만 8천 명인가 이 명부가 가상번호가 입힌 안심번호가 입힌 게 이제 건너갔는데 56만 명이요. 예. 그 전달한 사람이 최모 씨고 네. 이 최모 씨와 본인의 아들과 절친입니다. 아, 이게 또 예, 홍준표 시장으로서는 홍준표 시장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에요. 누구도 다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예. 여기에 드러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것이 밝혀진다고 해도 대선 결과가 뒤집힐 리는 없잖아요. 아, 이 본인의 치부만 드러날 뿐이지. 그렇죠. 오히려 저는 노련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그러네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동훈 라이벌인 한동훈도 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예. 여러 가지 좀 노련함과 그러한 그림들 나오는 속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아닐까. 물론 본인의 어떠한 것이 드러나는 것도 상당히 경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게 명태균 게이트. 저는 김건희 게이트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명태균 김건희 게이트 앞으로 어디로 확장될지 그리고 결국 특검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향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시작한 뉴스토마토에서 뭐 책임지라는 말은 아니고요. 예측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선 조작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더 포커스를 맞출 것이고 네, 앞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김건희 여사 혹은 윤석열 대통령은 왜 그렇게 명태균 씨에게 많은 걸 해주려고 했을까? 무엇을 받았길래 저렇게까지 할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 경선 조작 의혹이 저희는 핵심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저희는 노력을 할 거고요. 사실 뭐 그 뒤에 특검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은 이제 정치권의 영역이고 저희는 기자로서는 저희의 할 일을 하는 거다. 그 많은 뭐 창원 산단, 뭐 인사 개입, 뭐 공천 등 모든 거를 명태균한테 해준 이유가 여론 조작을 해줬기 때문이다라는 게 그런 추측을 하고 이제 앞으로 취재를 하는 정확하게 겁니까? 말하면 선거 조작이죠. 선거 조작, 경선 조작이 그렇게 요번에 네네네. 다음 취재가 매우 중요하네요. 여론조사 조작과 선거 조작은 틀리죠. 네. 만약에 경선 조작이 실제 이거는 일어났다면 너무 무서운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정통성도 무너지는 네. 것이고 그리고 사실상 이것이 불법 대선으로 연결되기 불법입니다. 때문에 근데 저희가 기자로서 언론으로서 정치적 파장까지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네. 저희는 그냥 저희 앞에 놓인 진실만 이제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이것이 김건희 특검법이 아닌 만약에 특검을 한다면 명태균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첫 번째 여론조사 조작 여부. 아하. 여기는 경선 조작도 포함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공천 개입, 개입. 인사 개입. 그리고 세 번째가 국정농단입니다. 농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세 가지를 저희가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도 주어진 인력과 그 또 보안 유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이 경선 조작 여부 이거 하나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이 가는 과정에서 또 여러 조력자들이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초에 저희 박형관 기자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있으면 좀 다 하지 왜 안 했냐 근데 저는 아직까지 와닿아요. 우리가 시작을 해서 모든 언론이 같이 가야 되지, 같이 또박또박 가야 되지. 혼자 질주했을 때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실제로 돌이켜 보면 9월달에 시작을 했지만 지금 2달여간 같이 언론들하고 같이 가고 있잖아요. 뭐 SBS, 뭐 JTBC 다 나오고 있잖아요. 첫 보도가 9월 5일이었는데 네. 실제 저희가 취재는 이제 8월부터 시작을 그렇죠. 했었고 예. 그리고 그 당시 때 강혜경 씨 만나서 녹취록도 상당 부분을 갖고 있었지만 그리고 칠보사 해동까지 달고 있었지만 첫 보도는 그렇게까지 밖에 나갈 수가 없었고 네. 그다음 두 번째 보도에 강혜경 씨의 그 녹취 이제 명태균 씨가 말한 네. 대통령한테 전화했다 애가 뭐 김영선이랑 카대 이거 카대. 예. 그거 하나랑 그다음 칠보사 해동 이렇게 했었죠. 그것이 이제 그 전에 좀 자극적인 워딩들은 있었어요. 가령 뭐 대통령 부부를 협박했다는 내용이라든지 여론조사 내용이라든지. 근데 여론조사는 강혜경 씨의 도움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기다렸고. 근데 처음에 이제 돌이켜 보면 대통령 부부를 협박했다 이 기사가 처음에 나갔다면 이것이 이렇게까지 파장이 됐을까요? 그냥 사기꾼은 몰리고 끝났을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빌드업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제가 두 분이 뭐 짜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선거 뭐 재보궐 선거부터 해서 세비 반띵 여론 조작 땅땅땅땅 가는 그 모습 자체가 이게 딱딱 맞아떨어지고 처음부터 강하게 나갔으면 안 믿죠. 국민들이 뭔 소리 하냐 이래 됐겠죠. 아니 운도 따랐고 그러니까 이번 과정을 보면서 저희는 미디어 지형의 네. 변화도 분명히 봅니다. 그러니까 예. 기존에는 레거시 미디어가 이렇게 크게 아젠다 세팅을 했다고 친다면 솔직히 저희는 그렇게 레거시나 이런 미디어는 아니거든요. 아니죠. 근데 저희가 보도를 하고 난 뒤에 크게 회자됐던 그 소통 창구가 유튜브였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유튜브에서 많이 회자가 됐었고 그 다음에 레거시는 특히 JTBC나 MBC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붙었는데 그 기간은 저희가 예상을 했었고 다만 이제 그 중간 과정을 유튜브들이 상당히 메워줬다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자, 시청자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십니다. 박형관 기자 또 상도 받으셨고, 자, 뭐 우리 시청자 또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두 분 다 한 말씀씩 좀 부탁을 제가 좀 드릴게요. 실제로 많은 응원을 주세요. 네. 그러니까 카톡으로든 뭐 텔레로든 제가 이제 번호를 공개해 놓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많이 응원을 주셔서 정말 그게 많은 힘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하셨지만 저희 초반에 저희만 보도를 했었거든요. 거의 한 달 정도는 저희가 정말 외롭게 싸웠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힘을 얻었었고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 때 시민분들이 이제 길거리에서도 조금씩 알아봐 주세요. 알아봐 주시고 한 분은 처음에 저한테 이제 제가 설렁탕을 먹는데 설렁탕을 계산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얻어 먹은 게 뭐 그런 중요한 건 아니고 그분이 힘내라고 그런 마음이 그때 굉장히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있었는데 정신 차리고 다시 마음 잡고 할 수 있었다 일을.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우리 김기성 우리 편집국장님 사실은 이번 기회에 많이 등장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근데 네. 아주 큰 일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또 많은 분들이 알아봐 보고 말씀하실 아니, 것 저는 같아요. 솔직히 그게 부담이고 뭐 예. 그거는 데스크이자 국장으로서 해야 될 일인데 네. 그냥 뭐 박형관 기자는 워낙 지금 스타가 돼서 제가 일부 떨어져서 그러고요. 아니 너무 한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네. 제가 흡연자라서 그런 것도 부담스럽고 그 많은 응원이 있었다. 많은 오해도 있었습니다. 많은 오해도 있었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실만을 봤다. 네. 그리고 하나 가령 지금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 얘기를 하면 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 박형관 기자가 스터디 카페에서 만난 날이 10월 3일이에요. 네.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보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 한 달 사이 저희가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를 보고 폭로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일단 오프가 전제되지는 않았었고요. 다만 서로 간에 협업을 하고 아는 것을 털어놓는 그 과정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거 제가 그 모델도 말씀드렸지만 이 싸움이 꼭 이준석 의원 개인과 뉴스토마토 간의 싸움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상당히 경계하고 그럴 생각도 추호도 없습니다. 네. 다만 명태균 게이트, 더 나아가서 공천 개입이라든지 이러한 전말을 밝혀줄 핵심 당사자가 이준석 의원이면 분명한 겁니다. 분명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오해도 있었지만 그런 오해는 좀 저버리시라, 저희는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취재 뒷이야기 들어봤고 많은 내용들 또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내용을 알게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성 뉴스토마토 편집국장 박형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